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쉽게 배우는 인터넷 사진 이미지 편집 11차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편집하신 부분들을요, 직접 사진 인화하시는 방법을 배워보실 겁니다. 실제로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사진 인화를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택배로 직접 사진들을 받아보시는 시스템인데요. 이때 활용하시는 여러 사이트 가운데 오늘 저와 함께 찍스라는 사이트를 사용하실 겁니다. 찍스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직접 스마트폰 사진 또는 편집하신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모아서 포토북을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진들을 주제에 따라서 포토북을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관리하기 편하시겠죠? 그래서 사진 인화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 이미지 편집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크롬 브라우저 준비해 주세요. 크롬 브라우저 들어오셨나요? 그럼 검색창에다가 저와 함께 사진을 인화하실 수 있는 사이트 찍스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다 할 때 찍자를 쓰시고요. 찍스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첫 번째 검색 결과 찍스닷컴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내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포토북이라고 부르는 기능이고요. 이때 혹시 정말 멋진 사진은 액자화로 벽걸이에 걸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땐 벽걸이용이나 작게 탁상에 올려두는 액자용으로도 인화 가능하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양한 이 용도별 사진 인화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찍스를 클릭하셔서 접속을 해주십시오. 찍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내 사진을 인화하고 싶다면 사진 인화, 직접 사진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싶다면 포토북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회원 가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인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원 가입을 한번 해 놓으시면 배송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는 내가 주문 후에 취소를 한다던가 이렇게 관리까지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포토북을 만드실 때, 즉 책으로 사진을 엮으실 때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만이 편리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상단의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셔도 되거든요. 아이디를 무엇으로 적으실 거냐면 나의 다른 이메일을 내 아이디로 사용하실 거예요. 네이버, 다음, 구글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이메일을 한번 입력을 해 주십시오. 아이디 클릭하시고 그리고 뒤쪽에 꼭 주소, 내 아이디의 전체 주소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이버시라면 네이버닷컴, 구글이실 때에는 gmail.com, 또 다음 사이트를 쓰시는 분들은요. 다음.net 또는 한메일.net 입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메일 인증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이때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인증 번호를 이메일로 발급해 줍니다. 보통은 스마트폰, 핸드폰 정보를 입력하시면 문자 메시지로 인증이 오는데요. 찍스 사이트에서는 내가 가입한 또 다른 이메일을 가지고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상단에 적으신 이 해당 이메일로
이동해 주셔야 돼요. 자, 같이 인증 가보도록 할게요. 절대 닫지 마시고 위에서 새 탭을 열어주십시오. 자, 저처럼 위에서 새 탭을 클릭해서 하나 더 추가하시고 다음이신 분들은 다음으로 우리가 아이디를 다음 메일 입력하신 분은 다음으로 가시고요. 저는 네이버를 입력했기 때문에 새 탭에서도 역시나 네이버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아이디 그대로 입력. 비밀번호도 입력해 주십시오. 이때 네이버에서 로그인 하실 때에는 뒤에 네이버닷컴이라는 주소를 쓰실 필요 전혀 없죠. 아이디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되신 분들은 로그인 버튼까지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혹시 오른쪽 상단에 비밀번호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안내 창이 나타나면요. 개인 집에서 듣고 계실 때 사용 저장 누르시고요. 공공기관 또는 공용 컴퓨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음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이때 메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내 정보 공간에서 메일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메일 버튼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찍스 회원 가입에 필요한 인증 번호입니다 라는 찍스에서 보낸 이메일이 들어 있습니다. 되셨다면 클릭하셔서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때 52171 저는 이 인증번호를 받았고요. 제 인증번호를 적으시면 안 되세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내 메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선생님들 메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적힌 5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52171 이 번호를요. 그대로 드래그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하겠습니다. 우클릭 복사 클릭할게요. 물론 5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외우셔서 쓰셔도 되지만 저처럼 복사하셔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회원 가입 탭을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탭을 다시 클릭하셔서 방금 복사하신 인증번호를요. 붙여넣기 저는 컨트롤 V 했습니다. 컨트롤 V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저처럼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 완료되었습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인증되셨기 때문에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중 2개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꼭 영문자를 넣어주십시오. 저처럼 똑같은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고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 필수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요. 하단 정보는 사실 필수 정보는 아니세요. 다만 생일 쿠폰을 받으시고 싶으실 때에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 첫 번째 주문 이후 2번째부터는 무료 또는 할인 프로모션이 생긴 찍스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경로는 반드시 필수 정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유튜브에서 알게 됐다 하시면 유튜브 또는 뭐 기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확인, 클릭하셔서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동의하겠습니다. 전체 동의의 체크. 왜냐하면 세 가지 모두 다 필수 입력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동의에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되셨으면 회원 가입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클릭. 자, 그럼 이때 우리는 방금 입력하신 이메일 전체가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나 잊어버리실 것 같으시면 노트나 또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메모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원 가입을 하셨고 로그인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 인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진 인화를 찾으셔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사진 인화를 찾으셔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이때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진의 사이즈를 인화하시려면 우리가 직접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사진 사이즈는 다양하시죠? 예를 들어 증명사진부터 뭐 여권용 사진, 그 다음에 예전에 사용 많이 하셨던 3 곱하기 5 또는 더 크게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때 화질이 중요하시거든요. 아주 저화질의 원본 사진을 크게 예를 들어 벽걸이용으로 인쇄한다 하셨을 때 의미가 없을 만큼 우리 저화질로 인쇄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인쇄 안 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최소한 이 사이즈는 화질이 어느 정도 되셔야 하는지 이것은 꼭 같이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 화면만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 인화를 하실 것 같으신 분은 여기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고객 만족센터 보시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센터에 자주 하는 질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인화에서 권장 해상도. 네. 우리 선생님들 인화 사이즈별 권장 해상도. 자, 찾으셨어요? 16번이시거든요. 16번 권장 해상도를 클릭해 주세요. 자, 권장 해상도를 클릭하시고 그다음 아래쪽에 링크 보이실 거예요. 한 번 더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의 사이즈가 먼저 안내되고요. 그리고 권장 해상도와 물론 최소 해상도도 나타납니다. 최소한 320 이상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안내 의미이고요. 물론 400 곱하기 300 픽셀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320 곱하기 240은 최소한 되셔야지만이 뭐 지갑용 8.3cm 곱하기 5.2cm용 사진을 인화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 있으시죠? 해당 사이즈의 최소 만족 요건들은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1280 사이즈 정도 많이 활용을 하셨거든요. 1280. 네. 그래서 1280 이상이 되면 가장 최상의 사이즈이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1024 곱하기 768 픽셀 이상은 되셔야지만이 5 곱하기 7 사이즈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이제 가격 안내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화질이 좋아질수록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저처럼 사진 픽셀 또는 최적화된 사이즈 확인하셨다면 가격표는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직접 인화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사진 인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상단 사진 인하 버튼을 클릭. 그리고 하단에서 일반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반 사진이세요. 일반 사진 선택하시고 물론 무료가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만 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셔서 대량의 사진을 저렴한 가격에 받아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방법이지만 실제 내가 인화된 사진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알아만 두십시오. 찍스라는 사이트를 꼭 결제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일반 사진으로 들어오셨을 때 현재 내가 인화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저랑 함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올리기 버튼을 찾으셔서 클릭하겠습니다. 사진 올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나의 컴퓨터에 당연히 인화하고 싶은 사진이 들어가 있으시겠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Send Anywhere,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어서 PC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이동하시는 방법은 우리 첫 시간에 배워보셨으니까요. 혹시나 잊어버리신 분들 다시 한번 첫 시간 이동 부분만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저의 컴퓨터 화면에다가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옮겨놨습니다. 그럼 내 PC를 클릭해서요. 제 사진을 찾으러 갈게요. 이때 저는 이미지 편집 폴더에 스마트폰 사진이라는 폴더에 따로 모아놨거든요. 저는 경로가 이미지 편집의 스마트폰이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또 다른 경로에 저장하셨다면 해당 폴더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선택하실 건데요. 이때에도 다중 선택이 가능하세요. 꼭 한 장씩만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클릭하셔서 하나는 그냥 선택, 그리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또 다른 사진을 선택. 저처럼 다른 사진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사진, 인쇄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셨다면 열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인쇄할 사진을 모두 가지고 오신 상태이세요. 되셨으면 사진 전송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진의 장수가 많으실수록 결제 금액이 올라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진 전송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잠시 기다려 주셔야 돼요. 사진이 인쇄할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사진이 넘어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인쇄 사진을 골라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 중에 인쇄하고 싶은 사진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주셔도 되고 또는 전체를 봤더니 모두 인쇄할 사진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진 선택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돼요. 사진 선택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장 모두 인쇄할 거거든요. 그럼 이때 주문하기를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즈는 4 곱하기 6 사이즈, 우리가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도 인쇄하시는 사이즈인데요. 더 작게 하고 싶다 하시면 지갑용, 그럼 사이즈가 작아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클릭해 보실 때마다 실제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도록 샘플이 바뀌게 되고요. 3 곱하기 5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4 곱하기 6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이때 가격 차이가 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왼쪽 하단에서 3 곱하기 5로 할 때는 우리가 얼마인지 4 곱하기 6으로 할 때는 얼마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 곱하기 5로 해보겠고요. 그 다음 적용 버튼을 클릭할게요. 여기 사이즈는 꼭 똑같이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사이즈를 골라주시고요. 자, 그럼 제가 선택한 사진들이요. 한 장씩 한 장씩 옵션 선택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요. 중간에 마음에 바뀌시면 삭제하실 수 있으세요. 봤더니 나는 이 사진을 인화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옵션 메뉴 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현재 3 곱하기 5, 저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5를 현재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때 1280 곱하기 720 사이즈로 인쇄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형식이 중요하시거든요. 자, 이 형식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형식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페이퍼 풀 그리고 이미지 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태는 테두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페이퍼 풀과 이미지 풀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유태,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가 없고 차이이시니까 제가 페이퍼 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퍼는 종이, 인쇄되는 종이를 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이미지 풀은 우리가 선택한, 인쇄하고자 하는 이 이미지를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사실 종이보다 훨씬 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페이퍼 풀을 선택하시면 종이 사이즈에 무조건 이미지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잘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사진은 이렇게 크게 찍었는데 인쇄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종이가 3분의 2 정도다 하면요. 옆부분에 있는 종이가 이미지가 전체가 잘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15명이 찍었는데 이 사이즈 안에 있는 8명만 나오고 나머지 7명은 삭제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페이퍼 풀 방식입니다. 종이 우선 방식. 근데 이미지 풀을 하실 때에는요. 자, 우리가 원본 사진이 엄청 큰데 내가 선택한 인쇄 종이가 원본보다 작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절대 15명 사람 중에 다 잘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요. 억지로 빈 여백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종이, 인화 종이에 이 사진을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얼굴이 크게 잘 보여야 하는데 종이가 작다 보니까 전체 사람이 조금 줄어든 것처럼 인쇄는 되시겠죠. 이미지가 훨씬 작게 인쇄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이 안 보이거나 또는 잘리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형식을 선생님들께서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종이보다 이미지가 너무 클 때, 이때에는 이미지 풀이 좋고요. 인화 종이랑 이미지 크기가 아까 최적화 사이즈 보셨죠? 그때랑 별 차이가 없다 하시면 페이퍼 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풀 가운데서도 유태를 하시면 외곽 테두리에 여백이 생기시는 거고요. 페이퍼 풀 역시 마찬가지신데요. 테두리가 좋으시면 유태, 테두리가 안 좋으시면 태가 없는 옵션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사진이 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체가 좀 잘리더라도요. 그래서 이미지 풀로 할게요. 이때 모두 이미지 풀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사진만 나는 잘리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 이미지 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형식을 다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단 전체 설정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사진 한 장당 옵션을 내가 직접 선택했다면 위에 쪽 전체 설정에서는요. 한 번에 15장 또는 내가 선택한 사진 전체에 옵션을 바꾸시는 겁니다. 먼저 인화지 볼게요. 인화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광택과 무광택지가 있습니다.
예전 필름 카메라를 인쇄하셨을 때, 인화하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번들번들 거리는 그 느낌 아시죠? 그게 바로 광택지이고요. 즉석 사진 혹시 찍어 보셨을까요? 즉석 사진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위쪽이 무광택이에요. 그래서 전혀 번들거림이 없습니다. 형식 클릭해 보시면 형식을 한꺼번에 고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적으로 내가 찍은 사진을 밝게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밝게 보정 옵션에 클릭. 또 예전 사진들은 우리 하단 또는 상단에 언제 찍은 건지 날짜도 나오잖아요. 이때 촬영일도 나는 사진 위에 올리고 싶다 하시면 촬영일 삽입도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원하시는 옵션이 있다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 사진이 잘리게 되신다면요. 내가 잘리는 영역도 지정하실 수 있거든요. 인화 영역 있습니다. 각각 이미지마다 인화 영역 선택창이 있는데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때 저처럼 원래 인화지의 사이즈와 그리고 제 사진의 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사진이 인화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양쪽이 현재 잘린 형태로 들어와 있는데요. 원하시면 그대로 가지만 원치 않으시다면 클릭 드래그로 인쇄될 페이지를 따로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인쇄 영역을 따로 잡는다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 확인. 이게 싫으신 경우에는 무조건 이미지 풀로 맞추시면 돼요. 이미지 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진이 인화지 안에 무조건 들어오도록 사진의 사이즈, 크기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대신에 위쪽에 비율이 맞지 않다면 여백이 생기시게 되는 거겠죠? 꽉 찬 화면을 원하실 때에는 페이퍼 풀을 선택하시고 인화 영역 지정, 이미지 풀 전체 영역이 다 나오셔야 한다면 이미지 풀을 선택하시고 여백을 우리가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15장 사이즈가 모두 다르시다면 이렇게 인화 영역을 꼭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번거로우시면 저와 함께 배우신 이미지 편집 도구를 활용하셔서 완전히 이 3 곱하기 5 원하는 픽셀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 되셨으면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해 볼게요. 장바구니 담기. 인화 영역은 내가 직접 확인하셔서 하나씩 다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다음 차례를 보여드리려고 장바구니에 담도록 할게요. 장바구니 담기. 되셨나요? 이때 인화 선택 사진을 장바구니에 담으신 거거든요. 주문하시고 결제 후에 기다리시기만 하면 우리 집으로 사진이 배송이 됩니다. 상품 가격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몇 장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하단에 총 가격이 달라지시고요. 자, 주문인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메일 당연히 넣어주셔야겠죠?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도 넣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메일에는 반드시 네이버인지 다음인지 또는 구글 계정인지 넣어주시고요. 휴대전화 번호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지 정보를 꼭 잘 넣어주셔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내 사진이 다른 곳으로 배송됩니다. 수치인도 주문인과 동일 버튼을 클릭할게요. 주문인과 동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전화번호와 이름이 들어오고요. 배송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편번호 찾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우편번호 찾기. 저는 광주 북구청을 기준으로 할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우리 집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흥동 라인 아파트에 사신다면
문흥동 라인 아파트 또는 뭐 광산구에 사신다면 광산구 무슨 아파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검색하신 다음에 반드시 엔터 또는 돋보기로 검색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 하나의 내 주소를 클릭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구청이기 때문에 아래쪽 우치로 77 주소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클릭하셔야지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배송지는 전산교육실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저처럼 전산교육실 입력하셨으면 자, 이때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다가 주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매번 적기가 힘드세요. 그렇죠. 그때는 이곳을 바로 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위 배송지를 배송지 목록에 추가합니다 버튼 앞에 체크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다음에는 북구청 적지 않으셔도 또는 문흥동 적지 않으셔도 배송지 목록에서 바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되셨으면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할게요.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 그럼 이때 저의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확인.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택배에 비용도 있다는 거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택배에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송 요청 사항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또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따로 포인트가 없으시니까 포인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 방법이 나오는데요.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휴대폰, 실시간 계좌 이체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하시고 결제하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평소에 인터넷 쇼핑을 잘 안 하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무통장 입금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똑같이 CD기에 가셔서 입금할 계좌를 안내해 주고요. 그 다음 그쪽으로 입금하시면 이제 사진이 도착합니다. 저는 무통장 입금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 구매 진행에 동의하였습니다. 반드시 모든 결제를 다 하셨더라도 구매 진행에 동의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어디에다가 내가 입금할 건지 무통장 입금할 은행을 선택하게끔 하거든요. 클릭하셔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은행 있죠? 뭐 저는 강주은행 한다면 강주은행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반드시 이 금융 거래를 하실 때에도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전체 동의 누르겠습니다. 전체 동의 누르시고 그리고 입금 기한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청하신 다음에 한참 뒤에 입금하시면 안 되세요. 이 기한에 맞춰서 입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되셨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다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실 분들은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지출증빙 체크하시고요. 나는 발행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체크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 요청을 클릭할게요. 결제 요청 클릭. 그럼 이때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안내 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무통장 입금 계좌입니다. 자, 이곳에 반드시 기간 내 입금을 4,150원. 저는 4,150원이고요. 선생님들이 장수를 더 많이 선택하셨다면 더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입금, CD기를 통해서 입금하셔도 되고 또는 폰뱅킹 쓰시거나 스마트뱅킹 쓰시는 분들은 곧바로 입금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주문을 완료해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그럼 이 입금 금액을 꼭 넣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원치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입금을 하지 않으셨을 때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나 제 수업
듣는 용도로만 이 계좌 결제를 하셨다면 입금하지 마시고요. 사진을 직접 받고 싶으시다면 입금을 반드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 포토북도 한번 볼게요. 사진 인화는 한 장 한 장씩 내가 선택한 사진들이 오는 거고요. 포토북은 이렇게 책의 형식으로 한 권에 모여서 사진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포토북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포토북을 클릭하셨을 때 포토북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한 권에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나가세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권을 선택해서 만드시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직접 결제까지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포토북에 사진을 넣는 방법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Q66 정사각형 사이즈를 선택하겠습니다. Q66 정사각형을 클릭하세요. 이때 사이즈를 다시 확장시키실 수도 있고 또는 커버 교체도 가능하신데요. 우리가 고르신 15 곱하기 15에서는 심플 커버만 가능하세요. 크기를 더 크게 키우신다면 클래식이나 가죽 커버 가능하신데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직접 만들기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저처럼 화면창이 한번 바뀌게 되어 포토북 편집기라는 화면창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가운데 보시면은 사진이 들어오셔야 되는 공간이 두 개가 보입니다. 책이기 때문에 양면이시겠죠? 양쪽에 사진이 보이시도록. 그리고 오른편 화살표를 클릭해 볼게요. 오른편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장수가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총 16페이지까지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첫 번째 1번, 2번 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표지를 먼저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표지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을 집어넣는 곳은 바로 1번과 2번 적힌 페이지, 즉 두 번째 장부터 사진을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네, 1번, 2번 페이지 사진 추가 방법이십니다. 먼저 사진을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진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진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컴퓨터에 옮겨놓은 사진들을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때 모든 사진을 가지고 오고 싶으시다면 한 장의 사진을 선택하신 채로 컨트롤 A 누를게요. 저처럼 컨트롤 A를 눌러주시고 열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진 모두가 현재 저의 이 포토북 편집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때 전체 선택 체크하시게 되면 제가 선택한 모든 사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 전송 클릭하겠습니다. 사진 전송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은 준비물을 현재 가지고 오신 상태세요. 자, 바깥 공간을 클릭 또는 잠시만 기다리셔도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시게 되고요. 이때 포토북이 이 30장의 사진이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한 장 한 장 드래그 하셔서 포토북 사이즈에 넣어 주셔야 돼요. 이때에도 역시나 저는 정사각형 포토북을 골랐기 때문에 사진이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럼 드래그 후에 반드시 사진이 내가 보여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가운데 이 사방 화살표 이곳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따로 이 포토북이 이동하지 않고 정중앙 가운데에서만 사진의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요, 다른 공간에서 이동하셔서
이렇게 왼쪽 상단에 붙이시잖아요. 포토북 형태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딱 달라붙은 채로 인쇄되세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위치는 가운데에 유지시키시고 그 다음 사진이 나와야 하는 위치만 고르고 싶으시다면 정중앙에 이 사방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드래그를 해 주십시오. 조금만 비껴나셔도 이 위치 자체가 변동되시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잘못 넣으셨다면요. 닫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우실 수 있으세요. 사진 삭제. 그리고 다시 다른 사진을 드래그로 넣어주시고 또 인쇄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이 드래그를 반복하셔서 전부 3페이지 그리고 10페이지, 16페이지까지 사진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모든 페이지에 사진을 다 추가해서 포토북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포토북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들이셔서 모든 사진을 다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오른쪽 상단 주문하기 클릭. 그리고 이때 주문하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포토북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직접 제가 연결한 이 포토북 사진들을요, 한 장 한 장 넘겨주면서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고 페이지를 생성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완성되셨을 때 주문 페이지 이동이 나타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많이 보신 페이지 나오시죠? 맞습니다. 방금 전에 사진 인화 페이지와 똑같으세요. 주문서 그리고 결제 마지막 입금까지 해주시면 직접 우리 집에 내가 만든 포토북이 도착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열심히 편집하신 이미지들을 결과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는 스마트폰 내에 내가 찍은 사진을 직접 앨범으로 만들어서 보관하실 수도 있는 이 인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저희는 로그인 상태이시니까요. 마지막으로 로그아웃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상단 내 이름, 선생님들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로그아웃 버튼이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셔서 반드시 로그아웃 해 주시고요. 지난 10일간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배워보셨어요. 선생님들께서 사진을 많이 찍어 보셔야지 좋은 사진을 찍은 방법을 익히실 수 있듯이 이미지 편집 역시 한번 배우시고 마치시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필요에 따라서 인물 사진도 보정해 보시고 또는 풍경 사진도 이렇게 포토북으로 만들어 보시고 계속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이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지난 10일간 우리 선생님들께 즐거움과 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희의 이미지 편집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요, 광주 북구청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검색 결과 광주 북구청을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북구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오른편에 버튼으로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저와 함께 설문조사 들어갈게요. 오른쪽 두 번째 메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클릭할게요. 설문조사 클릭하셔서 들어오겠습니다. 저처럼 설문조사 들어오셨다면 여기 보이시는 6월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1번부터 마지막 9번까지 직접 설문에 맞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 꼭 설문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